네, 이어서 완화된 거리두기 조치 그리고 백신 접종과 관련해 정혜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봤지만 우리 지역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크게 와닿을 만한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예, 저희가 12월 7일부터 약 10주 동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 오늘부터 1.5단계로 좀 조정이 되었는데요. 가장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 그동안 22시 이후에는 우리가 영업을 중단하고 보통 포장 배달만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식당이나 카페 이러한 시설들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이 있습니다. 예. 유흥시설 5종하고 홀덤펍 네. 이런 것들은 집합금지에서 아예 영업을 못했었는데 예. 이번 조치로 22시까지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아직 밤 10시까지 유지가 예, 되는 그 거고요.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노래방도 예전에 이제 불만이 컸었잖아요. 노래방 예, 예.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노래방도 우리가 이제 고위험 시설 중에서 노래방 같은 경우는 그 종전에는 22시까지 영업 제한이 있었는데 예. 이번 1.5단계 되면서 예. 영업 시간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제한은 없어지고 인원 제한은 생기는 거죠. 예, 어차피 전체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예. 그 룸당 4평방미터당 한 명씩 이렇게 제한은 되어 있고 예. 또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용한 후에 소독하고 환기시키는 그런 수칙으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완화 조치에 우려는 안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조치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과 그다음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는 그런 목적이 강하거든요. 예, 특히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40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중에 대다수가 또 수도권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그 작년에 추석 연휴 때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설 연휴가 지금 나흘 지나고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 연휴 기간 중에 많은 국민들이 이동이 있었고 접촉이 있었던 걸 저희가 보이고 예, 그래서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그동안 예.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배려 차원에서 이번에 거리두기 조정이 좀 완화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놓고 본다면은 수도권은 좀 위험하지만은 예.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 충청권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확진자들이 15명 내외입니다. 예, 원래 그 1.5단계 기준이 30명이거든요. 예. 그 그거에 못 절반이네요. 미치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좀 안정세 쭉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종교 시설과 관련하는 집단 감염이 좀 몇 달간 이어졌잖아요. 특히 예.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완화된 조치가 있긴 했지만 혹시 시 차원에서 이 종교 시설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종교시설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구 공무원들이 매주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는 건데요. 이번 1.5단계로 완화되면서 저희가 그 좌석수의 30% 정도가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고 종전과 같이 소모임이나 식사, 숙박들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현장 점검을 나가고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현지 시정 조치 또는 위반 시에는 우리가 고발을 하거나 과태료부과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유지하실 거고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실 거고. 이것도 궁금한데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가 됐는데 또 직계 가족들은 모일 수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직계 가족들이 5명 이상 모여서 식당을 간다. 이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로서 불가능한 일단은 겁니까?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5인 이상 그 금지 조치가 지난해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방역 수칙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 이 5인 이상 금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래도 정부나 우리 지자체나 전문가들이 많은 토의가 있었고요. 다만 현재의 방역 상황을 놓고 봤을 적에는 가장 중요한 그 수단 중에 하나다. 그래서 유지를 하자는 쪽이 좀 의견이 모아져서 그 5인 이상 금지는 유치한데 다만 직계 가족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직계 가족은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계 가족들끼리는 5명 이상이 식당을 가도 이제는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 예, 이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백신 접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일단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올해 설날에 최대 화두가 그 백신 접종 관련 그런 얘기 가장 많이 회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언제 맞을 수 있느냐, 네. 또 안전한가란 두 가지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요. 네. 아마 최근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65세 이상 접종할 적에
의사의 신중한 판단이라는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시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데요. 오늘 이제 질병청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거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선 이번에는 65세 이상에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안전성은 입증이 되었지만은 65세 이상에 대한 임상 실험이 좀 부족하다.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말쯤에 보면은 외국에서 그런 접종 사례를 놓고 봤을 적에 그게 다시 판단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6일부터 우리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맨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65세 이상을 제외한 우리가 이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도 26일부터 시작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백신 접종 센터들은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도 그 전에는 가까운 이제 동네 병의원 가서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지 않습니까? 예. 이번 백신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백신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하다 보니까 유통이나 보관하는데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접종 센터를 저희가 설치하는데 우리가 그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영하 70도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는 보관하기 힘들어서 그거는 접종 백신 센터를 접종 센터에서. 설치해서 저희가 이제 시급을 하나씩 우리 구별 하나씩 설치할 겁니다. 설치해서 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그 동네 의원에서 맞았던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처럼 480개 정도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거기에서 백신 맞는데 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접종을 해서 우리 보건소 인력팀이 현장에 가서 접종을 하는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일단 26일부터 대전에서도 이제 요양병원을 이제 위주로 접종이 시작된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